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6.25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951년 1월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해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습니다. 끝없이 포탄이 쏟아졌고 철교는 끊어졌습니다. 혹한의 추위마저 남쪽으로의 피난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하기 시작한 미군 보병이사단은 1951년 1월 강원도 고성에 주둔하게 됩니다. 미군 병사들은 이런 혹독한 한국 날씨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갈 것 같은 엄청난 추위였으니까요. 북극이 따로 없군. 얼어 죽겠어. 스티브는 6.25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종군 기자 스티브 역시 한국의 추운 겨울이 무서웠습니다. 포탄에 죽어간 수많은 전사자들을 보았지만 이제는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티브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갑자기 시체 더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군 기자 스티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지? 스티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추운 탓에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귀신 소리인 건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땅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스티브는 눈이 덮인 시체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갓난아기가 눈밭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네요. 이런 추운 날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기를 발견한 스티브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기 혼자만 있는 거지? 종군 기자 스티브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한 여인이 얼어 죽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찢겨진 시신도 보입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군. 종군 기자 스티브는 처참한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종군 기자로서의 그의 임무였죠. 스티브는 갓난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스티브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스티브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자란 스티브는 3살이 되던 해 입양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입양될 곳이 있을까? 당시 한국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스티브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도 부모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졌구나. 나라도 이 아이를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스티브는 아이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스티브는 아이의 2번째 부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와 스티브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3년의 어느 여름날 지긋지긋한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양측은 휴전을 한다고 서명했습니다. 파병되었던 미군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군 기자 스티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스티브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니 종군 기자의 임무도 끝났죠. 전쟁 기간 동안 스티브는 아이를 미군 부대에 맡겨 키웠습니다. 벌써 3살이라니. 공도 가지고 놀고 이젠 한국말, 영어도 할 줄 아네요. 아빠, 파도, 빨리, 고! 오케이. 한국에서의 종군 기자 임무를 마친 스티브는 아이와 함께 조국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스티븐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잘 길렀습니다. 어느덧 2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1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전쟁고아였던 아이는 유진 초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동양화가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 스티브와 함께 오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드디어 27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는군요.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여성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셨죠? KBS 문화부 기자 이유정입니다. 이번 전시회 제목이 특이한데요. 숭고한 어머니의 맨몸. 제목의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빠서요. 갈 곳도 있고요. 혹시 따라오신다면 자연스럽게 취재하셔도 됩니다. 공항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유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님, 한국 전시회는 예정대로 모레부터 진행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갈 곳이 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전시회가 끝난 다음 하시죠. 유진 초이는 기자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기자를 뒤로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제 60대 노인이 된 스티브는 다시 강원도 고성을 찾습니다. 1951년 1월의 추운 겨울을 떠올리면서 스티브는 아들 유진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겨울, 눈밭에서 널 찾은 거란다. 백발의 스티브는 27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는 없었나요? 스티브는 다시 눈을 감고 1951년의 겨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렴.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 네 옆에 한 여성이 죽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여성은 알몸이었지. 갓난아이가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던지, 내 엄마는 자기 옷을 모두 벗어 널 덮어주고 알몸으로 널 껴안고 그대로 얼어버렸단다. 아들 유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추웠을까? 홀로 죽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 유진은 입은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리곤 그 옷으로 엄마의 묘를 덮었습니다. 30년 전의 엄마처럼 유진은 알몸으로 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네. 엄마, 이젠 따뜻해? 하늘에서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 이젠 엄마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